프롤로그. 나는 이제 곧 80을 바라보는 늙은이다. 손주들도 이미 장가를 들고 시집을 간 지 오래고 증손주까지 보았으니 이승에서 누릴 것은 다 누렸다고들 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내가 평생 무엇을 누리지 못했는지를. 오늘은 아내의 17주기다. 벌써 17년이 지났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17년이 흘렀는데도 나는 아직도 그 사람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한다. 제사상을 차리면서도 향을 피우면서도 나는 감히 아내의 영정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다. 사람들은 내가 아내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안다고 생각한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이별했으니 당연하다고들 한다.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내 그리움이 무엇인지, 내 후회가 무엇인지, 내 참회가 무엇인지. 이 이야기는 자랑이 아니다. 절대로 자랑이 아니다. 변명도 아니다. 나는 변명할 자격조차 없다. 이것은 그저 고백일 뿐이다.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했던 고백. 하지만 죽기 전에 이 늙은 가슴에서 한 번쯤은 꺼내야만 할 것 같았던 고백. 나는 평생 남편으로 살았다고 믿었다. 법적으로도 남편이었고 사회적으로도 남편이었다. 자식들에게도 남편이었고 친척들에게도 남편이었다. 하지만 진실은 이러하다. 나는 단 하루도 남편이었던 적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그날 밤 담장 하나를 넘었기 때문이다. 일막. 평생 숨겨온 말.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해두어야 할 것이 있다. 이것은 나 혼자만 아는 이야기다. 내 자식들도 모른다. 내 친척들도 모른다. 우리 동네 사람들도 모른다. 심지어 그날 밤 나와 함께했던 그 여인조차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끝까지 입 밖에 내지 않았다. 50년 넘게 입을 다물고 살았다. 가슴속에 묻어두고 살았다. 밤마다 뒤척이면서도 결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아내가 병으로 누워있을 때도, 아내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도 나는 이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왜 말하지 못했을까? 부끄러워서였다. 아니, 부끄럽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나는 두려웠다. 내가 만약 이 이야기를 꺼낸다면 아내가 어떤 표정을 지을까?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그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는 내 자신이 두려웠다. 이 이야기를 입 밖에 내는 순간 나는 정말로 남편이 아니게 될 것 같았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혼자 가슴속에만 묻어두었으니 세상 사람들 눈에는 여전히 남편으로 보였다. 하지만 말로 꺼내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다. 그래서 참았다. 50년을 참았다. 아내 살아생전에는 말할 수 없었고 아내가 떠난 후에도 말할 수 없었다. 아내의 영정 앞에서 나는 여전히 침묵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나도 곧 세상을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 남지 않았다. 의사들은 길어야 1년이라고 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짧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말해야 하지 않을까? 저승에 가기 전에 이 세상에 이런 이야기를 남겨두어야 하지 않을까?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아내의 제삿날 밤 나는 마침내 이 이야기를 꺼낸다. 누가 들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누군가는 들어야 한다. 그리고 기억해야 한다. 손은 가볍게 스쳤을 뿐이었다. 그러나 인생은 그 밤에서 멈췄다. 이막. 결혼이라는 이름의 생활. 나는 24살에 결혼했다. 아내는 21살이었다. 중매였다. 그 시절에는 거의 모든 혼인이 중매였으니 그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양가 어른들이 만나서 결정했고 우리는 첫날 밤에 처음으로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다. 아내는 단정했다.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았고 살이 찌지도 마르지도 않았다. 얼굴은 예쁘다기보다는 반듯했다. 무엇보다도 말수가 적었다. 시집 온 첫날부터 한 달이 지나도 아내는 필요한 말 외에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좋았다. 아니, 좋다고 생각했다. 말수 적은 여자가 좋은 아내라고들 했으니까. 순종적이고 조용한 여자가 집안을 잘 다스린다고들 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아내의 침묵을 미덕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아내의 침묵은 미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결핍이었다. 아내와 나 사이에는 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도 없었다. 우리는 한 집에 살았지만 함께 사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을 뿐이었다. 밤이 되면 우리는 한 방에 누웠다. 하지만 그것도 의무였다. 나는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했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의무를 받아들였다. 그것뿐이었다. 그 안에 열정이 있었는가? 그 안에 애정이 있었는가? 나는 지금도 잘 모르겠다. 아내의 몸은 차가웠다. 아니, 차갑다고 느껴졌다. 내가 손을 대면 아내는 가만히 있었다. 거부하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그저 참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계속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부의 도리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리를 다한다고 해서 마음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었다. 밤마다 아내를 안고 나면 나는 더욱 허전했다. 무엇인가가 비어 있었다. 무엇인가가 채워지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결혼 3년째 되던 해 아내가 아이를 가졌다. 아들이었다. 나는 기뻤다. 아내도 기뻐하는 것 같았다. 처음으로 아내의 얼굴에서 웃음을 보았다. 하지만 그 웃음은 나를 보고 짓는 웃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이를 보고 짓는 웃음이었다. 그 후로 아내는 아이에게만 집중했다. 나는 점점 더 뒷전이 되었다. 아내는 여전히 나에게 밥을 차려주었고 빨래를 해주었고 집안일을 했다. 하지만 그것은 의무였지 사랑이 아니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어야 했다. 우리 부부 사이에는 사랑이 없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인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시절에는 사랑 없이 사는 부부가 태반이었으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갈망하고 있었다. 뜨거움을, 열정을, 설렘을, 누군가의 눈빛을, 누군가의 손길을. 나는 그것을 애써 외면했지만 갈망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나타났다. 담장 너머에서 산막, 담장 너머의 여인. 결혼 5년째 되던 해봄이었다. 우리 집 옆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왔다. 젊은 과부였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게 되었다는 소문이었다. 시댁에서 쫓겨났다는 말도 있었고 스스로 나왔다는 말도 있었다.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몰랐다. 처음 그 여인을 본 것은 우물가였다. 아침 일찍 물을 기르러 나갔다가 우연히 마주쳤다. 여인은 나보다 먼저 와 있었다.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리고 있었다. 나는 그때 여인의 뒷모습을 보았다. 가느다란 어깨, 허리에 묶인 치마폭, 목덜미에 흐르는 땀방울. 그것은 특별할 것 없는 광경이었다. 그 시절 여자들은 모두 그렇게 물을 길었으니까. 하지만 무언가가 달랐다. 여인의 움직임이 느렸다. 마치 시간을 즐기듯이. 서두르지 않았다. 물동이를 채우면서도 잠시 물을 내려다보았다. 수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 나는 괜히 헛기침을 했다. 여인이 고개를 돌렸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 여인의 눈빛은 슬펐다.
깊고 조용하고 슬펐다. 마치 오래된 우물 같았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 우물. 그 속에는 무언가가 가라앉아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다. 하지만 나는 그 눈빛에 이끌렸다. 여인이 먼저 고개를 숙였다. 나도 고개를 숙였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인은 물동이를 들고 돌아갔고 나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나도 물을 길었다.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마주쳤다. 우물가에서, 장독대 근처에서, 담장 너머에서. 우리 집과 여인의 집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 높지 않은 담장이었다. 키를 좀 세우면 넘어다 볼 수 있는 높이였다. 나는 일부러 담장 근처를 지나다니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저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다. 혹시 여인이 마당에 있지 않을까? 혹시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느 날 저녁이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나는 담장 근처를 지나가다가 담장 너머에서 소리를 들었다. 노랫소리였다. 낮고 구슬프고 아름다운 노랫소리.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숨을 죽이고 들었다. 여인이 부르는 노래였다. 무슨 노래인지는 몰랐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내 가슴을 울렸다. 노래가 끝났다. 나는 담장에 손을 짚었다. 담장 너머를 보고 싶었다. 하지만 올려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저 손만 담장에 올려놓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때였다. 담장 반대편에서도 손이 올라왔다. 여인의 손이었다. 가느다란 손가락, 하얀 손등. 그 손이 담장 위에 놓였다. 우리의 손이 스쳤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1초도 안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여인의 손은 따뜻했다. 부드러웠다. 살아있었다. 나는 급히 손을 거두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얼굴이 뜨거워졌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내 옆에 누워 있었지만 내 마음은 담장 너머에 있었다. 여인의 손, 그 따뜻함, 그 부드러움, 그것만 생각났다. 나는 그때 알았어야 했다. 이미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아직 몸은 넘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넘었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인정하지 않았다. 단지 손이 스쳤을 뿐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하지만 속일 수 없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담장 근처를 배회했다. 여인을 보기 위해서, 여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 다시 한번 손이 스치기를 바라면서. 사막, 마음이 먼저 무너진 밤들. 그 후로 나는 밤마다 잠들지 못했다. 아내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내 마음은 담장 너머에 가 있었다. 여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혼자 누워 있을까? 외롭지는 않을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아내가 바로 옆에 누워 있는데 다른 여자를 생각하다니.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생각은 생각을 낳았고 상상은 상상을 키웠다. 아내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다. 아내는 잠들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다. 담장 너머를 바라보았다. 여인의 집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희미한 등잔불. 그 불빛이 창호지에 비쳤다. 나는 그 불빛을 한참 바라보았다. 여인도 잠들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혹시 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그런 허황된 상상을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내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아내는 여느 때처럼 말이 없었다. 나도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날의 침묵은 평소와 달랐다.
나는 죄책감으로 가득했다. 밥을 먹으면서 나는 아내의 얼굴을 보았다. 아내는 나이가 들고 있었다.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손은 거칠어져 있었다. 집안일을 하느라 고생한 흔적이었다. 나는 문득 생각했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한 적이 있었는가?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나는 아내에게 고마워했다. 존중했다. 의지했다. 하지만 사랑했는가? 가슴 뛰는 사랑, 밤잠 못 이루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한 적이 있었는가? 없었다.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 사랑을 담장 너머에서 느끼고 있었다. 아직 만나지도 못한 여인에게서, 아직 제대로 이야기조차 나누지 못한 여인에게서 나는 이미 그때부터 남편이 아니었다. 법적으로는 남편이었고 사회적으로는 남편이었지만 마음으로는 남편이 아니었다. 아내를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아내를 갈망하지 않았으니까. 아내와의 밤을 기다리지 않았으니까. 대신 나는 담장 너머의 여인을 갈망했다. 밤이 되면 그 여인을 생각했다. 아내를 안으면서도 내 마음은 담장 너머에 있었다. 그것은 배신이었다. 몸으로 하는 배신보다 더 깊은 마음의 배신. 어느 날 밤 나는 아내에게 손을 뻗었다.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고. 하지만 손을 뻗는 순간 내 머릿속에는 여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담장 위에 놓였던 그 가느다란 손, 그 따뜻한 손. 나는 급히 손을 거두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는 항상 그랬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나를 탓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 침묵이 나를 더 괴롭혔다. 차라리 아내가 화를 내거나 울거나 따지거나 했다면. 하지만 아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참았다. 평생 참아온 것처럼. 나는 벽을 바라보며 누웠다. 아내도 반대쪽 벽을 바라보며 누웠다. 우리 사이에는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가 있었지만 마음은 천리처럼 멀었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만약 담장 하나만 넘는다면, 만약 그 여인과 단 한 번이라도 온전히 마주한다면, 그렇다면 이 갈증이 해소될까? 이 허전함이 채워질까? 나는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밤은 깊어갔고 나는 점점 더 담장 너머로 마음이 기울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오마. 그날 밤. 6월 어느 날 밤이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장마비가 아니라 소나기였다.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한 비. 바람도 함께 불었다. 아내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낮에 일을 많이 해서 피곤했던 모양이었다. 나는 아직 잠이 오지 않았다. 마루에 앉아 비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렸다. 어둠 속에서 담장 너머가 어렴풋이 보였다. 여인의 집에서도 불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 있었다. 마루를 내려와 마당으로 나갔다. 비를 맞으면서도 개의치 않았다. 담장 쪽으로 걸어갔다. 담장 앞에 섰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다. 나는 담장에 손을 짚었다. 젖은 담장, 차가운 돌. 하지만 내 손은 뜨거웠다. 그때 담장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는 소리. 여인이 밖으로 나온 것 같았다. 아마도 빗물이 새는 곳을 막으려는 모양이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여인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담장 바로 너머까지. 그리고 멈췄다. 우리는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 있었다. 서로의 존재를 느꼈다. 말은 없었지만 알 수 있었다. 담장 너머에 누가 있는지. 한참의 침묵 후 여인이 입을 열었다. 비가 많이 오네요. 낮은 목소리였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나도 대답했다. 그러게요. 그것이 우리가 나눈 첫 대화였다. 담장 너머에서 비 오는 밤에 얼굴도 보지 않고 다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거운 침묵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 여인이 다시 말했다. 혼자 계시나 봐요. 외롭지 않으세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외롭지 않냐고. 그렇다. 나는 외로웠다. 아내와 함께 살면서도 나는 평생 외로웠다. 한참 후에야 대답했다. 외롭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나는 무너지고 있었다.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여인이 말했다. 저도요. 두 글자였다. 저도요. 하지만 그 두 글자 안에는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었는가. 나는 담장 위로 손을 올렸다. 여인도 손을 올렸다. 우리의 손이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스치는 것이 아니었다. 손을 잡았다. 담장 위에서 여인의 손은 떨렸다. 내 손도 떨렸다. 비는 계속 내렸고 바람은 계속 불었다. 하지만 우리는 손을 놓지 않았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 시간은 흘렀다. 빗소리만 가득했다. 그리고 여인이 말했다. 들어오실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알았다. 이 순간이 평생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담장을 넘는 순간 나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담장은 높지 않았다. 손을 짚고 넘었다. 여인은 그곳에 서 있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 젖은 옷, 떨리는 눈빛. 우리는 말없이 마주 보았다. 빛 속에서, 어둠 속에서, 그리고 천천히 여인이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여인은 나를 이끌었다. 집 안으로, 작은 방으로, 등잔불이 켜진 방. 방문이 닫혔다. 바람소리가 멀어졌다. 빗소리만 들렸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나는 여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여인은 고개를 숙였다. 떨렸다. 나도 떨렸다. 우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까워졌다. 숨소리가 섞였다. 온기가 느껴졌다. 살아있음이 느껴졌다. 옷자락 스치는 소리, 심장 뛰는 소리, 숨 쉬는 소리, 그것들만 들렸다. 등잔불이 흔들렸다. 그림자가 벽에 드리웠다. 비는 계속 내렸다.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오래도록, 뜨겁게, 절박하게, 마치 이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인의 피부는 뜨거웠다. 부드러웠다. 살아있었다. 나는 평생 처음으로 진짜 온기를 느꼈다. 진짜 갈망을, 진짜 채워짐을. 우리는 말하지 않았다. 약속도 하지 않았다. 사랑한다는 말도, 다시 만나자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순간을 살았다. 온전히.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등잔불이 꺼져가고 있었다. 비는 잦아들고 있었다.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여인의 얼굴을 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아름다웠다. 슬펐다. 그리고 무언가를 포기한 듯한 표정이었다. 여인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 가세요. 나는 알았다. 이것이 끝이라는 것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일어났다. 옷을 추스렸다. 여인은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다. 떨리는 어깨, 참는 듯한 숨소리. 나는 방문을 열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비는 그쳤다. 하늘에는 별이 보였다. 담장을 넘어 돌아왔다. 우리 집 마당, 우리 집 마루,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하지만 나는 달라져 있었다. 나는 그날 밤 남편이기를 그만두었다. 육막. 다음 날부터의 지옥. 아침이 밝았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해가 떴고 새가 울었고 아내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아내가 상을 차렸다. 나는 아내를 바라볼 수 없었다.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다. 밥맛이 없었다. 목에서 넘어가지 않았다. 아내가 물었다. 어디 편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말을 할 수 없었다. 말을 하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다. 아내는 더 묻지 않았다. 언제나처럼. 밥을 먹고 나서 나는 마당으로 나갔다. 담장이 보였다. 어젯밤 내가 넘었던 그 담장. 이제 그 담장은 그냥 담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죄의 증거였다. 담장 너머를 바라보았다. 여인의 집은 조용했다. 어떤 기척도 없었다. 연기도 나지 않았다. 여인은 집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나간 것일까? 나는 하루 종일 담장만 바라보았다. 일을 할 수 없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담장만 바라보았다. 어젯밤이 꿈이었을까? 정말로 일어난 일이었을까? 하지만 꿈이 아니었다. 내 몸에는 아직도 여인의 향기가 남아 있었다. 내 손에는 아직도 여인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현실이었다. 저녁이 되었다. 나는 아내와 마주 앉았다. 아내는 말이 없었다. 나도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과 달랐다. 이제 그 침묵은 나를 질식시켰다. 밤이 되었다. 아내가 잠자리를 폈다. 나는 누웠다. 아내도 누웠다. 우리는 나란히 누웠지만 서로를 보지 않았다. 나는 아내를 안을 수 없었다. 손을 뻗을 수 없었다. 어젯밤 다른 여인을 안았던 이 손으로 어떻게 아내를 만질 수 있겠는가.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언제나처럼. 하지만 나는 알았다. 아내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나는 여인을 보지 못했다. 우물가에서도 담장 근처에서도 어디에서도 여인을 보지 못했다. 여인은 마치 사라진 것 같았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나는 우연히 동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 여인이 집을 비웠다는 것이었다. 친척 집에 갔다는 소문도 있었고 아예 이사를 갔다는 소문도 있었다. 나는 담장 너머를 바라보았다. 여인의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마당에는 풀이 자라기 시작했다. 여인은 떠났다. 아무 말도 없이, 작별 인사도 없이. 우리는 그렇게 끝났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여인은 떠났지만 그날 밤은 남아 있었다. 내 가슴에, 내 기억에, 내 죄책감에. 나는 점점 더 아내를 외면했다. 아니,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 아내를 볼 때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 생각났다. 내가 얼마나 비열한 인간인지 깨달았다. 아내는 여전히 나를 돌보았다. 밥을 차렸고 옷을 빨았고 집안을 돌보았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달라져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아내의 남편이 아니었다. 법적으로는 남편이었고 사회적으로는 남편이었지만 마음으로는 남편이 아니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아니, 사랑할 자격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아내에게 가장 큰 벌이었다. 아내는 잘못한 것이 없었다. 아내는 평생 좋은 아내였다. 하지만 나는 아내를 배신했다. 몸으로도 배신했고 마음으로도 배신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몰랐을까? 나는 지금도 모르겠다. 어쩌면 알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내는 끝까지 묻지 않았다. 그것이 아내의 방식이었다.
참는 것, 견디는 것, 묻지 않는 것. 세월이 흘렀다. 여인의 집은 팔렸다.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 왔다. 담장은 그대로였지만 담장 너머는 달라졌다. 나만 달라지지 못했다. 나는 평생 그날 밤을 잊지 못했다. 칠막. 세월이 내린 벌.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흘렀다. 나는 늙어갔고 아내도 늙어갔다. 자식들은 자랐고 결혼했고 또 자식을 낳았다. 집안은 평범하게 유지되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가정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우리 부부 사이의 공허함을, 채워지지 않는 거리를. 나는 평생 그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 아니, 좁힐 자격이 없었다. 아내는 60이 넘어서 병을 얻었다. 관절이 아프다고 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나이가 들면 다들 그렇지 않은가. 하지만 병은 점점 심해졌다. 아내는 걷기 힘들어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했다. 나는 아내를 부축했다. 하지만 그것은 의무였지 사랑이 아니었다. 나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이후로 70이 넘어서 아내는 자리에 눕게 되었다. 병명은 알 수 없었다. 의사들도 명확히 말하지 못했다. 그저 늙어서 그런 거라고들 했다. 기력이 쇠한 거라고. 나는 아내를 간병했다. 밥을 먹였고 약을 올렸고 몸을 닦아주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였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아내에게 진심을 다하지 못했다. 어느 날 아내가 나를 불렀다. 여보. 아내가 나를 여보라고 부른 것은 정말 오래간만이었다. 우리는 평생 서로를 이름으로 불렀다. 여보는 젊었을 때 몇 번 들었을 뿐이었다. 나는 아내의 침상 옆에 앉았다. 왜 그러시오? 아내는 나를 바라보았다. 탁한 눈빛,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눈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슬픔 같은 것. 나는 좋은 아내였습니까? 그 질문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아내는 평생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다. 아내는 항상 묵묵히 자기 일을 했다. 질문하지 않았다. 확인하지 않았다. 그런 아내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그렇소. 당신은 좋은 아내였소. 사실이었다. 아내는 좋은 아내였다. 흠잡을 데 없는 아내였다. 잘못한 것이 없었다. 단지 나를 뜨겁게 사랑하지 않았을 뿐. 하지만 그것이 아내의 잘못이었던가. 아내가 다시 물었다. 당신은 나를 사랑했습니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거짓말을 해야 하나? 진실을 말해야 하나? 아내는 죽어가고 있었다.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진실을 들을 자격이 있지 않은가. 하지만 나는 비겁했다. 사랑했소. 거짓말이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다. 존중했고 고마워했고 의지했지만 사랑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로는 아내를 볼 때마다 죄책감만 느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그리고 눈을 감았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 아내의 표정, 체념한 듯한, 체념하고 싶었던 듯한 표정. 아내는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내는 진실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아내는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세상을 떠났다. 조용히, 고통 없이, 잠들듯이. 마지막 순간에도 아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나를 탓하지도 않았다. 장례를 치렀다. 많은 사람이 왔다. 모두들 아내를 칭찬했다. 좋은 사람이었다고, 훌륭한 어머니였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는 좋은 남편이 아니었다. 아내를 보내고 나서 나는 매일 아내 영정 앞에 앉았다. 향을 피웠다. 절을 했다. 하지만 나는 아내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죄책감이 나를 짓눌렀다. 아내는 평생 나를 믿었다. 나를 의지했다. 나를 남편으로 대했다. 하지만 나는 그 믿음을 배신했다. 단 하루, 단 한 번의 실수로. 아니,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택이었다. 나는 담장을 넘기로 선택했다. 여인의 손을 잡기로 선택했다. 그날 밤을 살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는 평생이었다. 세월이 내린 벌은 이것이었다. 아내가 나를 용서한 것, 아내가 끝까지 묻지 않은 것, 아내가 조용히 떠난 것, 그것이 가장 큰 벌이었다. 만약 아내가 나를 추궁했다면, 만약 아내가 화를 냈다면, 만약 아내가 울었다면 나는 차라리 마음이 편했을 것이다. 벌을 받았으니까, 용서를 구할 기회라도 있었을 테니까. 하지만 아내는 끝까지 침묵했다. 그 침묵이 나를 평생 괴롭혔다. 그리고 지금도 괴롭히고 있다. 팔막. 남편이 아니었던 인생. 지금 나는 80을 바라본다. 아내가 떠난 지 17년이 지났다. 자식들은 잘 자랐고 손주들도 다 컸다. 증손주까지 보았다. 사람들은 나를 복받은 노인이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나는 복받은 노인이 아니다. 나는 평생 죄를 지고 산 죄인이다. 사람들은 나를 좋은 남편이었다고 한다. 아내를 평생 잘 모셨다고. 50년을 함께 살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나는 남편이 아니었다. 법적으로는 남편이었고 사회적으로는 남편이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나는 남편이 아니었다. 남편이란 무엇인가?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내를 존중하는 사람이다. 아내에게 충실한 사람이다. 나는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다. 아니, 사랑할 수 없었다. 우리 사이에는 처음부터 뜨거운 사랑이 없었다. 그것은 내 잘못도 아니고 아내의 잘못도 아니었다. 그저 그런 시대였을 뿐이다. 하지만 나는 다른 여인에게서 그 뜨거움을 찾았다. 그것이 내 잘못이었다. 나는 아내에게 충실하지 못했다. 단 하룻밤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배신자가 되었다. 책임은 졌다. 나는 평생 아내를 부양했다. 자식을 키웠다. 집안을 지켰다. 사회적 의무는 다했다. 하지만 마음의 의무는 다하지 못했다. 나는 평생 아내에게 미안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아내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 몰랐으니까. 아니, 모르는 척 했으니까. 만약 내가 고백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그날 밤의 일을 아내에게 말했다면 아내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나는 상상해 본다. 아내가 울었을까? 화를 냈을까? 나를 떠났을까? 아니면 그저 침묵했을까? 알 수 없다. 이제는 영원히 알 수 없다.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나는 여전히 이곳에 남아있다. 죄책감과 함께 나는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것이다. 의사는 길어야 1년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나도 곧 아내를 만날 것이다. 저승에서 그때 나는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미안하오라고 해야 할까? 용서해 주시오라고 해야 할까? 하지만 용서받을 자격이 있을까? 나는 평생 아내를 속였다. 겉으로는 좋은 남편인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여인을 품고 있었다. 그날 밤 담장을 넘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남편으로서의 자격을, 인간으로서의 떳떳함을,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을. 사람들은 나를 존경한다.
오래 산 노인이라고, 자식 잘 키운 아버지라고. 하지만 나는 안다. 나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평생 위선자였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도덕적인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그날 밤을 떠올렸다. 그리고 가장 슬픈 것은 나는 그날 밤을 후회하면서도 동시에 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비열하게도 그 기억을 붙잡고 있다. 평생 유일하게 뜨거웠던 순간으로. 이것이 내 인생이었다. 법적으로는 남편이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는 남편이 아니었던 인생. 책임은 졌지만 자격은 없었던 인생. 나는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난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남긴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손은 가볍게 스쳤을 뿐이었다. 담장은 높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넘었다. 그리고 평생을 그 대가로 살았다. 에필로그. 오늘도 나는 아내의 영정 앞에 앉아 있다. 향을 피운다. 절을 한다. 하지만 여전히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다. 17년이 지났는데도 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다. 아내에게, 내 자신에게, 그날 밤에. 사람들은 내게 묻는다. 왜 그렇게 아내를 그리워하느냐고. 나는 대답하지 못한다. 그리움이 아니라고. 이것은 참회라고. 평생의 참회라고. 나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남긴다. 자랑도 아니고 변명도 아니다. 그저 고백이다. 그리고 경고다. 인생에서 어떤 순간들은 되돌릴 수 없다. 한 번 넘은 선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 한 번 저지른 배신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 나는 그날 밤 담장을 넘었다. 그것은 단지 물리적인 담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도덕의 담장이었고 신의의 담장이었고 인간다움의 담장이었다. 그리고 그 담장을 넘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남편으로서의 자격을, 인간으로서의 떳떳함을,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을. 이제 나는 곧 세상을 떠난다. 그리고 아내를 만날 것이다. 저승에서. 그때 나는 무릎을 꿇을 것이다. 아내 앞에. 그리고 말할 것이다. 미안하오. 나는 평생 당신의 남편이 아니었소. 아내가 뭐라고 대답할지는 모르겠다. 어쩌면 아무 말도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아내는 평생 그랬으니까. 침묵하는 것이 아내의 방식이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말할 것이다. 평생 하지 못했던 말을, 진심을, 그리고 이 세상에 남는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싶다. 담장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손은 가볍게 스칠 뿐입니다. 한 번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합니다. 그 한 번이 평생이 된다는 것을, 그 가벼운 손길이 무거운 죄가 된다는 것을, 그 낮은 담장이 넘을 수 없는 벽이 된다는 것을. 나는 평생 남편으로 살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날 밤 담장 하나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나는 단 하루도 남편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담장 하나 넘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직도 남편이었을 것입니다.